두 부부가 이제 장수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쪽 그 배우자가 이제 편찮으셔서 그 남은 그 배우자께서 병수발을 계속 해야 되는 경우예요.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사실 이 나이까지도 여기까지 이제 힘들게 걸어왔는데 나의 남은 시간도 계속 일해야 되나 이러다가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은 또 자식들도 사실은 다 너무 바쁘잖아요. 요즘 살아가는 게. 그러니까 하소연할 사람이 없네 이러면서 노후를 그래도 내가 좀 누리며 살고 싶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, 마주 씨? 왜 저한테 그러세요? 전 모릅니다. 네.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젊었을 때 쌓아뒀던 그 화를 노년에 푼다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네. 이 부부가 노년을 같이 정말 잘 슬기롭게 끝까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성열 교수님, 임종수 목사님이 현명한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. 아마 깊은 이론적인 말씀은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실 거고요. 전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. 저는 이제 우리 나이로 85이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78이고요. 지금까지 산 횟수는 55년. 교제한 거 따지자면 그보다 더 이제 많아지겠죠. 지금까지 이혼 안 했으니까 뭐 누구를 화를 풀고 살진 않은 것 같아요. 항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흔한 말이죠. 뭐 공자의 가르침입니다만 역지사지. 역자가 바꿀 역자에다가 따지자 서로 입장을 바꿔서 이제 생각한다 하는데 요즘 제가 더군다나 이제 저희 아내가 좀 몸이 안 좋거든요. 의뢰하는 말,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 많았어.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러면 또 비슷한 얘기가 저한테 와요. 오고. 그러면 사랑이 그렇게 뜨거우냐? 그건 모르겠어요. 제가 이제 이번에 느낀 건데, 제 아내가 아프다 하는데, 막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. 캄캄해지면서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, 6.25 10살 때 붙들려가 돌아가신 아버지. 평생 그걸 트라우마로 안고 살았는데, 가족이 또 떠난단 말이야? 그러고 보니까 내 아내는 아내이기 전에 이제 가족이 되었구나.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이 되었구나. 가족이 무섭거든요, 가족애가요. 어쩌면 일반 그 남녀 간의 뭐 사랑, 하트 뿅뿅 날리는 것보다 더 깊을 수도 있어요. 친구일 수도 있어요. 가족이로구나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이해하고, 그리고, 이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딱 한 가지 저는 이제 후회하는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결코 아내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만한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화가 나가지고 옛날에 했던 걸 난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. 제 아내도 그걸 잊지 않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젊은이들 결혼 주의할 때도 꼭 그 말을 합니다. 아무리 화가 나도 평생 잊지 못할 상처는 주지 말아라. 그 얘기는 우리 하면 그건 모처럼 베껴서 빠지질 않는 거니까요. 그런 얘기는 해줍니다. 그 부부가 어떻게 사는 게 제일 바람직한가 하는 거는 그 이미 창세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. 그 아담과 하와가 제일 좋은 상태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은 상태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벌거벗고 있는 게 부끄럽잖아요.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벌거벗은 걸 부끄러워하는 건 인간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게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그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. 더 좋은 상태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더 제일 좋은 상태인데 아마 부부간에도 제일 좋은 상태를 우리말로도 흉허물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사실 상대가 흉허물이 없을 수는 없죠. 그건 우리 인간이니까. 다만 흉허물이라고 내가 그거를 느끼지 않는 상태인 것 뿐이죠. 이게 아마 부부간에 살아가는 삶의 그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. 사실 우리는 이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의 그 좋은 점은 안 보고 자꾸 흉허물을만 본단 말이죠. 근데 사실은 흉허물을 안 보는 상태가 그 제일 이제 좋은 상태가 되는데 그런데 그 검소한 거하고 인색한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? 검소한 건 내가 절약하는 거고 인색한 건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거. 그렇죠. 근데 사실은 되게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겠죠.
근데 또 정확한 대답은 이런 거예요. 남편이 예뻐 보일 때는 검소한 거고 남편이 미워 보일 때는 인색한 거예요. 그러니까 행동은 동일한데 나의 상대에 대한 나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거를 긍정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그 손녀를 보시면 너무나 기쁘다 그러는데 걔가 얼마나 이 사고를 많이 치겠어요. 그래도 그 다른 사람이 그 사고 치게 되면 정말 화가 날 건데 얘가 하게 되면 그게 다 예뻐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어떤가 항상 이 나의 마음을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상대를 고치려고 한단 말이죠. 근데 그게 제일 그런 맞아.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부인하고 자녀거든요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. 그래서 이제 뒤집어 놓고 보면 뻔하잖아요. 뭐 당신 뭐 응? 얼굴도 좀 예뻤으면 좋겠고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한참 얘기하니까 부인이 가만 보고 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? 내가 그랬다면 왜 너 같은 거하고 결혼했겠냐. 이게 똑같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를 놓고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반밖에 안 남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마음가짐이니까 우리 삶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걸로 이거를 좀 노력을 하면 삶 자체가 훨씬 더 밝아 보이지 않을까요?